네, 안녕하세요. 김효석의 불작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장소가 좀 바뀌었죠. 그죠? 맨날 하던 데서 하는 게 아니라서 장소도 바뀌었고 또 비도 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못 오겠다 싶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꽉 차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불행인 건 제가 김효석 교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께서 특별한 일정이 갑자기 생기셔가지고 지금 부산에 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잠깐 미니 특강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또 MC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책은요, 제가 오늘 저자분은요, 어떻게 보면 저랑 좀 관계가 좀 있습니다. 제가 SNS 강의를 하고 있는데, SNS 강의할 때 제일 핵심인 부분을 건드려 놓은 책을 처음 봤어요. 왜냐면 제가 맨날 강의하는 부분이 마케팅 또는 홍보 기법.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해 너무 제일 끝단에 있는 것들만 다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의 제일 중심에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책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됐지만 어쩌면 나도 이 토크쇼에서 좀 뭔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어서 흔쾌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자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기업 홍길동에 대한 연구라는 책을 내신 김광주 저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간단히 소개를 또 드릴 건데, 미플이라고 하는, 그죠? SNS라고 하는 거죠? 예, mit플은 민니스, 보통 이제 mit플하는 게 mit 플러스 people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쉽게 많은데, 민니스, NESS 있죠. 민니스를 이렇게 잘 쓰는, 흔히들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옥스퍼드 사전에 치면, 민니스는 어울림이라는 한 해석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형용사, 동사, 명사 이런 수식어도 없고요. 그냥 민니스 하면 어울림이라는 단어. 그래서 mit플은 민니스 플러스 people. 그래서 mit플입니다. 근데 그 미플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하신 대표님이신데, 그 서비스를 만들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서비스는 이제 톡파티라는 것에서 톡파티를 통해서 톡파티는 일종의 모임 플랫폼이에요. 소셜 다이닝의 또 그 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톡파티를 통해서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같이 합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정한 관계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합세해서 만든 것이 mit플입니다. 그래서 mit플은 어울림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제가 많은 공을 들인 것처럼 결국 우리가 아까 우리 잘 정리해 주셨지만 SNS 시대에 지금 시대는 저는 SNS 시대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SNS 시대라고 하는 것은 SNS를 내가 얼마나 많이 쓰고 뭐 페이북에 친구가 많고 이게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런 SNS 시대 문화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 코드, 이 시대가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이런 문화 코드를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이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많은 우리가 외톨이라고 이야기하는 홀로죠. 그런 분들의 상당수도 이 시대에 대한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밀려나 있죠. 그래서 이 SNS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어울림이다. 이런 미플을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 다음 주부터 미플 이제 또 공개 모집 동영상이 이제 돌아다닐 건데 미플을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저하고 전혀 몰랐던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SNS를 잘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 페이북에 제 콘텐츠 하나 올리면 뭐 좋아요 한 10개 자주 올리지는 않지만 좋아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영향력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페이북, SNS에 영향력을 하면 페이북에 내 글 하나 올렸더니 뭐 수백 개 좋아요 걸린다든지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10개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과 미플이라는 또 다른 온오프가 결합된 웹사이트, 관계 웹사이트를 만들고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SNS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오해될 수 있고
자칫하면 그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해석을 잘 못하면 자칫하면 SNS 시대 문화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방향성하고 전혀 관계없이 낙오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미플은 그런 의미인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NS 강의를 하고 컨설팅 하다 보니까 저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SNS나 블로그나 이런 쪽 어떤 강사들을 제가 많이 좀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SNS 관련된 책을 내신 분이 있고 그 책을 내신 저자님이 김광주 저자님이신데 한번 뭐 앞에 미니트강 해보겠냐 딱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 듣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지? 그래서 SNS를 막 검색해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10개 이렇게 달리시고 이분이 어떻게 SNS를 되게 열심히 찾았어요. 왜냐면 딱 치면 팍 나와요. SNS 관련된 컨텐츠로 강의하시는 분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딱 치면 팍 나오거든요. 근데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다가 찾았는데 이전에 쓰신 책이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책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분야에 있으시다가 이 SNS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확 돌려서 이 책까지 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돈벌이 하는 곳은 재정 컨설턴트예요. 재정 컨설턴트. 재정 컨설턴트이고 직업은 재정 컨설턴트이고 그걸 통해서 번 돈을 톡파티라든지 미플에 쓰고 있죠. 미플과 톡파티는 돈을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했더니 사회적 기업은 자칫하면 정부 월급 받는 일원 근로자들아 너무 제한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포기했고 협동조합은 책임성이 너무 약한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영리기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 한 뭐 2억 가까이 적자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적자일 수밖에 없는 적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 미플과 톡파티를 운영하는 서비스하는 기업이 하우투두입니다. 주식회사 하우투두의 미션은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우투두예요. 그래서 재정 컨설턴트를 통해 그게 직업이고 미플, 톡파티, 하우투두 쪽은 돈 쓰는 쪽이죠. 노는 쪽이죠. 제가 노는 쪽이고. 저는 재정 컨설턴트입니다만 사람들이 가진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는 고객을 만들 때 전혀 사실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전혀 뭐 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가 누구인지가 참 궁금해요. 재정은요. 제가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도 대부분 이런 이야기지만 재정은 그 사람이 가진 자산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후 재정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100억이면 앞으로 200억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마이너스 1,000만 원에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을 가지고 월급쟁이가 100억 가질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많이 불리고 적게 불리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노골적으로 보면 그가 지금 현재 가진 자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죠.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위해 돈만이 우리의 행복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사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컨설턴트를 한다는 것은 그분의 돈을 불려주려고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산도 잘 못 불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감히 무슨 다른 사람 자산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깥에서도 재정 관련 강의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 너무 두렵죠. 대신에 그가 누구인지 이제 그 사람한테 누군가 우리가 항상 어떤 식으로든 막 크고 적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돈이 오잖아요, 그죠? 또 돈이 나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돈이 왔다 나가는데 이것이 돈이 나를 만날 때 돈이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거죠. 돈이 나를 통해서 어딘가로 갈 때 행복한 상태에서 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죠. 반대로 고객들 역시도 저를 제 명함 화려합니다, 사실은. 재정 컨설턴트로서 네이버 인물 검색에 오래전에 걸렸고요. 김광주 치면 김훈 아버지 소설가 김훈 아버지 김광주 다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는데도 고객들 역시도 저를 제 명함을 보지 말고 제가 누군지를 알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재정은 한번 냉장고 팔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같이 오랫동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함 할애한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 많습니다. 그죠? 그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고객 자산 가진 자산보다 그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고객 역시도 제가 내미는 명함보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려면 시간과 어울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가진 자산이나 심지어 내 돈을 불리려고 하는 것조차도 아까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하고 누구랑 어울리고 어디를 같이 가느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고 있느냐, 내 소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재정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이지, 스킬은 그 아래예요. 스킬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당연히 뒤에 와야 되는데, 대부분 재테크, 재정 컨설턴트가 잘못하면 스킬이 앞에 오는 이런 경우가 많죠. 아까 우리 SNS가 수단인데 SNS가 목적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 그래서 재정 컨설턴트인 제가 이쪽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은 결국 제 고객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톡파티, 미펄 이런 걸 통해서 저를 플랫폼으로 해서 많은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제가 고객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기여라는 거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톡파티, 미펄을 하게 됐고, 이 책은 사실 이제 기업 홍길동은 그냥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였고. 실마리였었고, 오랫동안 제 이야기, 저는 아까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로는 가끔이 쓰는 글,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좀 포착이 되어서 괜찮다, 좀 엮으면 좋겠다 해서 나머지 원고 조금 더 만들어서 나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책 제목이기도 한데, 기억 홍길동에 대한 연구. 기억 홍길동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카톡이나 아니면 일반 SNS 보면 우리 친구 목록이 쭉 뜨잖아요. 근데 보통 가나다 순으로 뜨고 마지막에 알파벳 순으로 뜨는데, 이 가나다 순에 제일 처음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앞에 기억을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기억 홍길동도 있더라고요. 기억 홍길동. 이게 처음에는 이 책에서 나오지만 이게 실수로 잘못 적었나 싶을, 처음에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일 상단에 뜨게 해서 자주 포착되게 하려고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계속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보였고, 이렇게 이런 책까지 쓰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책을 정독은 못했고요. 읽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약간 저랑 좀 반대적인 성향이 있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강의를 해야 될까 말까 걱정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스킬 위주의 강의하다 보니까 이 마인드적인 부분을 저도 빼놓고 강의하다가 저도 약간 이제 스케줄 넘어온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 책 때문에 다시 다 잡긴 했지만, 처음에 딱 봤을 때 SNS를 안 하시는 분인가? SNS를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요즘? 다 지금 오늘 아침 7시 반 아침잠을 또 날씨, 원래 제가 이렇게 나서는 때는요, 항상 보이지 않는 손에 방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어떤 강의를 하러 간다 이러면 좋았던 날씨가 안 좋아지고, 메인 MC가 바뀌고, 이게 항상 이런 경우 허다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허다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 개의치는 않습니다. 별 개의치는 않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드려야 될 질문들은 항상 드리죠. 행복하십니까? 네. 그죠? 왜 행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왜 존재론적인 행복인가요? 그냥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왜 맑아져요? 제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건드려주는 시간이라고 할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 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행복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내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떨 때 행복했다. 누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타인의 성장을 이렇게 볼 때, 예? 뭔가 타인의 그 성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을 발견을 하고 그거를 딱 건드려서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질문을 들어가면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이,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타잔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타잔의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치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면 어떤 호흡할 수 있는 다른 생명체가 있어야 그나마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그죠? 근데 치타만, 우리가 사람이 치타만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타잔이 애인을 만났죠. 그죠? 그죠? 제인. 자, 제인을 만나서 제인과 결혼해서 살면서는 그 뒤에 드라마들은 치타는 뒤로 밀립니다. 타잔에게. 행복의 상대방이 바뀐 거죠, 타잔이. 그 유명한 타잔조차도. 그죠? 치타를 찾았다는 거죠. 그 유명한 타잔조차도 제인이 들어오니까 치타가 밀린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아서 한 일주일간이 조금 힘들어서라고 한다면 그건 여기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동의하십니까? 자, SNS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왜 행복하냐, 사람이 왜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나, 돈이 절대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죠? 다 결혼하신 분, 또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제가 아무리 쓸데없는 곳에 돈을 그냥 뭐 끌어다 쓰고 있어도 제 아내가 당신은 정말 좋은 일을 해. 이 한마디로 저는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아내가 기가 얇아서 다단가에 빠져서 큰 돈을 갑자기 뭐 집까지 날려버렸다 하더라도 속상하겠지만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래 여보, 당신이 나를 도우려고 했다는 건 내가 알아. 같이 한번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아내는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행복의 요체인데 결국 그것은 뭐 관계죠.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부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죠? 집이 지옥이기도 하고, 집이 천국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 관계 속에서는 한 번 더 들어가면 인정이라는 게 나와요. 인정해줘야죠. 당신의 행위를 내 아내로서의 행위를 내가 인정하는 거죠. 나를 위한 행위였다는 게 비록 결과는 아주 엉망이 됐지만, 그죠? 네. 인정이죠. SNS하고 비슷해요. SNS 시대, 우리가 SNS 시대이라고 할 때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나와요. 아마 제일 많이 떠돌아다니는 단어가 공유일 겁니다. SNS 시대 하면 공유라는 단어를 같이 다 쉽게 만나잖아요. 공유. 자, 공유라는 게 뭡니까? 관계예요. 오프라인에서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공유라는 거죠. 근데 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공유라는 게 뭡니까? 우리 두 사람이 공유합니다. 내 거 내놓고 네 거 내놓고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공유죠. 그러면 첫째는 내어놓을 수 있는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내어놓을 수 있는 내 것. 이게 뭐죠? 자존이죠. 자존. 내가 자존이 없으면 내어놓을 게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1등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면 2등부터 99등, 100등까지는 자존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뭘 내놔요? 1등 외에는 없는데. 내놓을 게 없잖아요. 자존하지 못하면 공유 자체가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내놓을 내가 없는데. 자존.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인정. 자, 나는 자존해서 내 걸 내놓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내어놓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야, 뭐 공부도 못하는 게 네가 뭐가 있어? 너 똥이잖아. 파파로치에 가보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야, 임마, 이 나이쯤 돼 보면 안 찍어 먹어봐도 그게 된장인지 똥인 줄 알아. 이 꼰대들이죠. 네, 제 책 성문에 밑꼰 김광지라고 제가 썼는데요. 밑꼰은 미래형 꼰대예요. 네, 꼰대는 그저 얻어진 그 꼰대가 아니거든요. 역사잖아요, 그죠? 50을 살았으면 50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50 역사를 사는 동안 누가 쟤한테 돈 보태준 거 없잖아, 예를 들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렇지만 조금 미래지향적인 꼰대이면 좋겠다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라는 꼰대가 아니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저를 채찍하기 위한 것이 미콘이에요. 예, 미콘. 근데 이름을 그렇게 짓고 보니까 예뻐요. 이름 참 잘 지시는 것 같아요. 네. 미플. 그렇죠. 미콘. 그래서 이 관계, 공유가 제대로 되려면 자존이 있어야 되고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신뢰가 필요한 거죠. 그죠? 내 꺼내놓고 오케이, 네 꺼내놓고 인정. 근데 이 공유가 이렇게 서로 내놓는 것들이 관계가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야, 네 거부터 내가 나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네 거부터 내봐. 야, 네 거부터 깔아봐. 네 배부터 보여봐. 응? 못 믿으니까.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SNS 시대인데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는 IT에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나라보다도 SNS 문화에 빨리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SNS 시대를 제대로 행복하게 향유하려면 SNS에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존, 인정, 신뢰 이 세 단어가 우리 사회에 과연 있냐라는 거죠. 있냐라는 거죠. 자, 기억 홍길동. 오죽했으면 내 이름 앞에 기억을 붙여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튀어야겠어. 자존입니까 이게? 그죠? 내가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띄우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좋아요가 하나도 없더라도 상관 없어야 돼요. 왜? SNS는 개인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내가 할 말 하는 것이 SNS인 거예요. 내 할 말 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의 반응, 그것이 개의치 않는 것이 SNS예요. 그것이 개의치 않아야 되는. 그게 자존이라는 거죠. 그죠? 자존이라는. 그런데 기업 홍길동, 그죠? 하면 이미 자존은 참 찾기 기대하기 힘들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뭡니까? 인정. 자, 내가 어쨌든 앞에 튀어나야겠는데 이런 심리를 주로 가진 분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쉬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관계에서 그 두 사람 사이가 신뢰가 형성되기 쉬울까요? 신뢰인 척할 뿐이죠. 그죠? 네, 인척할 뿐이죠. 저도 한동안 이제 기억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시험 삼아 카카오톡 기억을 좀 친구를 좀 받아봤죠. 그러면서 그분들을 좀 보고 주로 이제 그분들 상당히 적극적이신 분들이죠. 적극적이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사실은 이 책은 SNS를 깔고는 있지만 SNS 우리 시대 문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마 서대에는 그 코너에는 정치, 사회, 비평 코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점들에서 다 이제 서점 북마트들이 보고 이제 비평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SNS 내 친구는 내 책의 서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흔해 빠진 친구 멀어지는 관계. 자, 사람이 우리가 행복의 요체라면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친구가 많으면 내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SNS를 통해서 하루에도 10명, 100명 뭐 이렇게 많은 친구를 내가 거느릴 수 있는데 그럼 우리 행복의 크기는 당연히 더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하나의 제목 중에 소제목 중에 하나가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제가 톡파티 몇 번 모임을 해보면서 나는 지금 괜찮지 않다. 나는 지금 괜찮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효석의 불작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전 방금 들으면서 너무 막 죄책감을 느꼈던 게 왜냐면 요즘에 계속 마케팅 컨설팅 쪽을 하다 보니까 다들 노출이 잘 되는 거에 집중하셔가지고 저한테 그걸 바라시거든요. 블로그를 얘기해도 내가 쓴 글이 상위에 검색되게 해달라. 그게 다 똑같거든요. 근데 마케팅의 기본이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고객을 멈추게 하는 게 마케팅의 기본이더라고요. 성향이. 옛날에는 배너 광고 같은 경우가 이제 옆에 반짝반짝 거리니까 그걸 보게 되니까 그 광고를 걸었었고 이제 그게 지나고 지금은 블로그처럼 노출이 잘 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워낙 이미지 같은 것도 워낙 금방 소비를 하니까 동영상이 지금 핫하다는 이유가 그날 우리가 볼 때 동영상을 보면 잠깐 멈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상에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 건데 아마 기업 홍길동 똑같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상단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주 보이게 해서
사람들에게 내 모든 걸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저자님이 보시기에 기억 홍길동의 이런 기억 홍길동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이 또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SNS 시대에 우리가 이제 친구 맺기가 쉬워지고 또 외형적으로는 많은 친구가 나한테 때로는 자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회색 인간들이 많아져요. 불분명한. 제 페이스북에 기억 홍길동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기억 홍길동 페이지에 최근에 개설했는데 들어가 보시면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퍼뜨려서 몇만 명이 조회한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면 같아요 시리즈예요. 우리 인터뷰를 하는데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뭐 부모들이든 애든 인터뷰를 여러 가지 인터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표현들이 대부분 같아요로 나와요. 끝에 예를 들면 아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아 정말 쉬웠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런 분들은 자기 아내조차도 제 아내인 것 같아요. 제 자녀들한테도 누구예요? 제 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상당히 경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 다르다는 것과 옳고 그러면 그건 다른 거예요, 진짜. 다르다는 것과 옳다 그러다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다르다라는 것과 옳고 그름이 섞여 있습니다. 같아요, 세대는. 왜 그럴까요? 친구를 많이 맺어야 되니까. 전 친구가 내하고 성향이 전혀 달라. 그런데도 같아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런 것 같네. 아니다라는 말을 못 합니다. 그럼 친구가 끊어지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같아요 세대들은 외국의 인터뷰 보시고 한국 인터뷰 보십시오. 보시면 외국 인터뷰에서는 대체로 같아요가 없습니다. 표현은 명확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국 인터뷰들은 진짜 많습니다. 같아요. 불투명해진 거죠. 그래야 친구 맺기가 쉬워지니까. 자, 그러면 그것이 결국 나한테 비수로 돌아옵니다. 내 자존이 없어지는 거죠. 보통 자존이 없어지는 분들의 SNS에서 그 자존감이 희박한 적은 경향이 많은 분들이 주로 다른 분들의 글을 막 공유하시는 분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자기가 내놓을 것에 대한 자존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인 양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SNS 친구들 보면 하루에 맨날 아침만 되면 다른 거 데리고 와서 올려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 진짜 한번 보십시오. 대체로 자존이 약하고 좀 같아요 부류이고 좀 그렇습니다. 자기가 내놓을 자기 자존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체로 보면 또 SNS에서 많이 놀아요. 오프라인에서 많이 놀지 않고. 왜냐, 오프라인에서 조금 만나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가 누군지. 보이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같아요 세대들이, 저는 이제 자녀들이, 저희들은 제 집에서 같아요 안 씁니다. 못 씁니다. 어릴 때부터 못 씁니다. 같아요 쓰지 마라. 그러면 자기 존재에 대한 불명확성이 생기고요. 관계에 대한 불명확성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왜? 같아요 쓰는 사람들은 계속 많은 사람들하고 잘 사귀어야 된다는 강박증이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동적으로 될 수 있고 관계 강박증이 생길 수 있고 소위 말하면 나홀로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뭐 그런 같아요 시리즈도 있고 또 이제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이런 자존 공유할 수 있는 사회냐, 저는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압축 성장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은 아니지만 성장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덴마크가 한 150년이 걸렸다 그러죠. 그 지금 행복지수, 우리 한국의 행복지수는 아주 하이잖아요. 하이인데 그 대신에 한국은 뭐 한 5, 6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인들한테는 압축 성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방법으로 치면
최선은 아니고 최적은 아니지만, 네, 그죠? 네, 그것은 곧 마라톤 42.195를 한 2시간에서 2시간 10분대에 정상급 선수들이 주파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것을 42.195를 1시간에 주파를 하고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마라톤을 1시간 주파를 했는데 살아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떨까요? 죽기 일보 직전이네요. 그게 우리예요. 지금.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재정 컨설턴트가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재정 컨설턴트로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의지적 좌파입니다. 의지적 좌파. 이게 좌파, 우파 이거를 방침을 죽지 마시고 앞에 의지적 좌파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옛날에 뭐 국제보상운동이라든지 최근에 그 서해 그 기름띠 우리는 뭐냐 한번 이렇게 몰입을 잘하는 거 우리 민족은. 네, 몰입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 해야 확 되는 우리 민족의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렇지만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괜찮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스스로한테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괜찮나요? 스스로한테. 네. 내 뱉지는 마시고 스스로한테. 내가 지금 괜찮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의지적 좌파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할딱거리고 이 압축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제가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겠습니까? 그죠? 저한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제가 한다 쪽이죠. 그죠? 의지적 좌파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 생기고 후유증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 좌파입니다. 네, 의지적 좌파예요. 그래서 참 이게 재정을 하는 사람이 의지적 좌파다. 이런 말을 쉽지 않은 것이 재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보수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제 자신에 대한 자존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재정 컨설턴트 분야에서 뭐 결국 뭐 뒤처지지 않는 맡겨주신 자산은 또 잘 관리해주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청재 씨도 그런 것들 그런 의지적 좌파다. 좌파적 가지는 좀 우리가 지금 핥아들고 그걸 좀 인정하고 저 역시도 압축 성장의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저 자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사회에 돌려낼 수 있을 것인가, 제 한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곧 또 이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듣다 보면서 저도 그랬지만 아마 다들 좀 찔리시는 분들 좀 계세요. 좀 아프다. 오늘 아침에 좀 기분 좋게 왔는데 좀 아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인식은 요즘에 솔직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매스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얼마 전에 해외 모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게 다 가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대체적으로 인한 두루뭉술한 얘기는 많은데, 물론 여기 책에 소개돼 있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수는 사람들이 내 자신 스스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다. 저는 대단하다를 강의할 때는 어떻게 제 나름대로 풀었냐면요. 나다 이렇게 풀었어요. 제가 PPT가 있으면 띄울 건데 대단하다를 그냥 읽으면 나다. 이때 대자는 큰 대자고요. 다자는 많을 다자입니다. 내 속에 크고 위대한 것이 많죠. 자랑해야 될 것이 너무 많죠. 주장해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대단하죠. 여기 이 아침 시간에 오신 분들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로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또 저녁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객분들도 만나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대단하죠. 내 속에 내어놓을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우주지 않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어떤 종교이든 너가 곧 우주야라는 것들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큰데 많을 따자. 나다 할 때 나자는 한자에 보시면 나약할 나자가 있습니다. 나약할 나자.
나약할 나자 마늘 따. 그래서 반대로 내 속에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요. 다른 사람들 내 보이기 싫은 것도 많고요. 그죠? 예, 자신 없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것이 바로 제가 규정하는 대단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는 보통 한 10년지기 친구도, 뭐 우리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10년지기 친구가 있어요. 심지어 부모 자녀 간에도. 어떨 때는요, 완전히 원수처럼 갈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야,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야,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이게요, 10년, 20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나올 수 있는 대화예요. 부부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부부가 이혼 법정에 있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여자가 이럴 줄 몰랐어요. 이 남자, 이 인간이 이럴 줄 몰랐어요. 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근데 인간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대단하다. 그 사람의 약함, 그 사람이 모자란 것만 보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완벽할 수 없는 거죠. 완벽 지상주의가 SNS 시대에 너무 많이 맞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자꾸 외형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은, 그 여자는, 그 남자는, 그 친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 번만 생각을 돌이키면, 그 사람이 그가 나에게 그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들이 파노라마처럼 또 일어납니다. 기억들이. 그렇지 않나요? 대체로 이제 회복력이 빠른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죠. 부모 자녀 관계.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녀는 그럽니다. 엄마는 그럽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며칠 동안 그냥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대화도 섞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뒤에 그 집을 들어가 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또 닭튀김 하나 놓고 난리가 났죠. 그죠? 이게 뭡니까? 어느 순간에 엄마는 내한테 그럴 사람이 아니야. 딸은 내한테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럴 내 딸이 아니여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런 관계에서는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어울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SNS로는 결국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채팅, 손가락만 가지고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관계는. 결국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약점도 봐야 되고, 그죠? 뭐가 두려워하는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상호 인정, 그런 교감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그와 관련된 기억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려면 관계, 시간, 어울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들에서 참 중요하게 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이제 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폴이 그런 거고요. 미폴은 세대 간 청장년의 어울림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진짜 세대 개성이 필요해요. 세대 연대가 필요하다고요.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옛날에 보면 3세대가 같이 살았다요. 3세대가. 그러면 손자녀는요, 할머니는 텃밭에서 호미질 하다가 돌아가셔요. 그 밑에 손자가 그 옆에 울고 있기도 하고요. 그죠? 네. 다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존경, 효 이런 것들 우러나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근데 지금은 2세대 내지는 홀로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죠. 그죠? 그런 경험들이 없고. 또 이제 우리가 정치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잘못된 게 맞고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치가 세대를 자꾸 분리시켜요. 표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진짜 극명하게 분리시키죠. 표 때문에. 지금 고용 정책, 모든 정부 정책들을 보면요, 자꾸 이게 갈라서게 만들어요. 이거는 결코 우리나라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장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대가 연대가 되려면 단순합니다. 꼰대들은 좀 내놔야 돼요. 꼰대들이 내놓을 것은
주문지를 여는 거죠. 그래서 저희 미플은 그 속에 이제 미플 멤버십이라고 미플 스쿨이 있습니다. 소셜 대안학교 선생님도 없고 교실도 없고 커리도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커리를 만들고 내가 어울리는 모든 곳이 그 교육 배움의 공간입니다. 이 멤버십에는 주니어, 세미 시니어, 시니어 이제 세 그룹이 있는데 올라갈수록 돈이 많아집니다. 누리는 것은 꼭 같고요. 그죠? 네, 누리는 것. 월 3만 원, 4만 원, 5만 원 기준이죠.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대 연대 청년들이 어른들한테 기대하는 가치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행하게 하고 또 어른들이 청년들한테 기대하는 가치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행하게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저는 위대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 뜻밖의 만남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만든 단어이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사실은 위대한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보통 SNS의 또 다른 위험 중에 하나가 특히 청년들이 유명인들을 쫓아다녀요. 유명인들을 쫓아다녀서 막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죠. SNS는 화려해지죠. SNS는 화려해지는데 동시에 자기 속은 굉장히 허해집니다. 그걸 모르죠, 애들이. 네,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저희 이제 미플 이제 슬로건 그런 것들이 있죠. 미플이 당신의 SNS를 화려하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년 내에 당신의 성장을 책임집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 보통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통해서 너의 길이 열려가는 거지. 스타가 이거 사진 한번 찍었다고 너를 기억하냐? 스타는 이미 상품이거든요. 상품이 사람을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죠? 상품이 사람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좀 많이 나겠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 컨설턴트로서 한마디 들으면 제가 이제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가 책이 나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아마 그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가 현실적으로는 내년부터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가난을 경영해야 되는, 잘 경영해야 되는 게 시대인데요. 우리나라는 성장 못합니다. 성장을 못하니까 과거와 같은 성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경제 이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중진국 수준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지렛대는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부패 지수를 떨어뜨려서 부패 비용을 낮추어서 부패 비용 자체가 성장률에 반영이 되어서 성장이 돼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 부패 지수와 국민 총소득과의 상관관계 표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부패 기준 총 10점 만점에서 5.5점, 5.5점이 거의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부패예요. 5.5점이고 국민 소득은 조금씩 이렇게 환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데 그게 또 최근 몇 년 동안 정체돼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표를 보시면 상당히 위험한 지금 이렇게 선진국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자칫하면 여기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나라예요. 무엇을 잘못하면 신뢰 지수를 높이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더 많이 팔고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이거를 통해서 한국이 성장해야 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성장해야 되는 나라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적인 성장. 부패 지수를 떨어뜨려서 신뢰 비용을 높여서 그것을 가지고 성장률을 1%, 2% 올려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뢰 그 부패 지수를 1%, 1점만 올려도 1%의 성장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러려면 우리가 경제 논리 어떤 장관들 고용할 때 임명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능력은 괜찮다. 지금 이런 시대가 앞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능력이 떨어져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제는. 능력이 떨어져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요, 그 사람이 능력에 좌지우지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지략으로 좌지우지되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80년대, 90년대 이야기고요.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명하고 신뢰지수,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진짜 어떤 면은 뭐 극단적으로 하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집회에 나갈 때 점점 신뢰를 높여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해. 그것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 이런 굉장히 리스크가 갑자기 와버리면요,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그래서 조금 제가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우리가 정치가 투표하는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이게 여야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게 정치가 아니고요. 진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내 스스로 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인 거예요. 그죠? 내 자녀들한테 우리 가정에서부터, 관계에서부터. 예,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이제 독자분들이 조금씩 가까운 쉬운 것에서부터 실천 적용하는 그런 그 책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벌써 저자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으신데 책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되게 오랫동안 읽었어요. 근데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읽히는 책이 있고 좀 멈추면서 읽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팠어요. 제가 읽으면서 진짜 자꾸 아픈 데만 쑤시는 책이라서 읽다가 멈추고 그래서 다 읽어야 되나, 결국은 끝에 중간쯤 다 못 읽고 끝부분에 배웠는데, 그 상처를 이렇게 빨간 약 바를 때 좀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 듣고 보니까 이 책은 SNS 책보다 약간 진짜 인간 관계에 대한 어떤 철학, 그런 게 담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다 못 들으신 부분은 아마 책에서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방 못 읽어요. 제가 단언하는 건데 금방 못 읽고 가지다니시면서 천천히 하나씩 곱씹으면서 읽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침에 이렇게 7시 반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면서 어떤 인간들이 가장 궁금했고, 이렇게 아침을 깨워서 이 자리에 계신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선배님은 탁 넥타이까지 어간까지 정지하시고 앉아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또 제 스스로한테 많은 깨우침이 있었던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대화를 떠나서 그래서 이렇게 아침을 깨워서 또 이런 뭐 상품 구입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이런 저자, 이런 콘텐츠,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려고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죠?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진짜 더 멋져질 수 있는 사회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